강남 파이낸스 센터, 여의도 IFC, 그리고 롯데타워 서울엔 수많은 빌딩들이 세워지고 하나의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빌딩, 그리고 빌딩 시장의 현황 및 예상 전망,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빌캐스터 지희입니다. 고금리의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빌딩 시장이 2024년에는 다시 회복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24년 빌딩 트렌드를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25년 전망을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2024년 빌딩 투자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좋은 입지의 물건들은 지속적으로 최고가를 갱신하며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그렇지 않은 입지의 물건들은 금액을 낮추더라도 거래가 쉽게 성사되지 않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성수동 연무장길 평당 2억 5천, 압구정 로데오 평당 3억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기사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연무장길과 로데오 상권이 아니더라도 역과의 거리가 근접하거나 안정적인 상권에 임대가 가득 찬 건물 혹은 해당 입지의 랜드마크 성격을 띠고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 대비 높은 평당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할 점은 성수동 연무장길이나 압구정 로데오의 최고 평당가를 갱신했던 투자자는 기업이라는 점인데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당 물건을 매입함으로 인해 창출할 가치가 분명한 투자자입니다. 따라서 동일 사례를 기준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은 다소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벨롭 물건의 거래가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특히 강남에서는 신축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2024년에는 디벨롭해야 할 물건들의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통임대 수요가 감소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공급은 늘어나는 데 비해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 공급과 수요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와 동시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의 이유로 신축 부담이 커졌고 신축 후에 임대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거래가 더욱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직영 사용 목적의 투자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임대료 낼 바엔 이자 내겠다라는 마인드로 직접 사용할 목적의 물건들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증가했는데요. 임대료를 세이브하면서 지가 상승률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실제 현재 매출이 발생되는 사업자의 경우 레버리지를 일으킬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검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은 점만을 보고 사옥을 매입하기보다는 대표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가용할 것이며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입지와 어떤 상권에서 더 큰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비교해 보시고 방향성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말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과밀억제권력 밖의 신설법인들 많이 설립하셨죠? 이러한 법인들에 대한 정부 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세금 추징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임대업 신설법인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 비율이나 금리 같은 경우도 과거 대비 조금 보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2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시장 변화 추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1, 2회 더 인하될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금 조달 계획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 후 공포되었습니다.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이 양도 시점에서 매매 계약 시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을 포함한 건물들의 거래가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의 빌딩 시장은 어떻게 될지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입지, 좋은 컨디션의 물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끊이질 않는데요. 이는 다수의 거래 사례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기 투자로의 전환입니다. 최근 근 3년간 노후 건물을 매입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한 후 재매각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는 단기 시세 차익이 조금 어려워진 만큼 최소 3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유하며 안정적으로 자산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남으로의 집중된 투자가 다소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에 대한 첫 번째 근거는 수익형 물건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같이 임대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으로 임대료가 꾸준히 발생하는 물건은 더욱더 안정감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공실 없이 꾸준히 유지되는 건물이라는 것은 그만큼 임차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진다는 점이고, 이는 재매각 시에도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요즘 굉장히 핫하죠. 숙박업 투자 물건에 대한 수요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종로, 명동, 홍대 등 주요 관광 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임대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내 건물을 컨텐츠로 채울 수 있다는 메리트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업 물건에 대한 투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숙박업을 운영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에어비앤비나 단기 임대를 통해 한번 짧게나마 경험을 해보신 후에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을 조심스럽게 권하고 싶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에 이어 국내 정세까지 탄핵 정국으로 혼란이 가중되며 국내외 정세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명확하고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투자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시고 물건을 검토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후회 없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요.